설기에 대해서. 설기? 네, 그 인성이 와가면 근데 인성뿐만 아니고 관설을 한다 그러고 네. 근데 비겁이 왕에도 설기. 설기가 있을 거고 재성이 왕에도 설기가 있을 거고 관여하는 왕에도 설기가 있을 거고. 감사해요. 우리 저기 평소에 이렇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 길을 잃었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뭐를 가르쳐드려야 될지. 근데 이렇게 모르시는 거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사주 오시고 그 와이프분이 돌아가셨는데 설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보기에는 저는 설기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 보기에는 설기가 아닌데 운하고 약간 겹쳐서 또 그렇게 가신 경우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설기를 잘 보면 이렇게 말 그대로 설기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A가 B로다가 이렇게 설기라고 해서 이건 태과가 되고 이건 태과가 되고 이거는 첫째가 상생을 받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상생을 받지 못한 거. A가 상생을 받지 못한 걸 말하는 거. 되게 이런 걸 갖다가 되게 태과되고 되게 이렇게 되면 상생을 받지 못한 거, 상생을 받지 못한 거. 그리고 그냥 또 뭘 말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상생을 받지 못한 거하고 어떤 거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이 상생받지 못한 거하고 이렇게 상생을 받아도 상생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태과가 돼서 이걸 같이 이렇게 여기를 갖다 있을 때 또 하나 D라고 하는 걸 갖다 있을 때 이렇게 상생하는 이 D까지 해서 같이 설기가 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런 걸 볼 줄 알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진행 과정. 결국은 설기는 진행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육신으로다가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행 설기도 조금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생을 잘하는 것은 항상 수생목이라고 했어요. 수생목이라서. 그래서 첫째 수생목, 둘째 목생화, 셋째 금생수, 넷째 화생토, 다섯째 토생금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이미 수생목 목생화라는 어떤 이 자체가 양적 의미를 갖고 있고 양적으로 상생을 잘하는 거고 설기도 잘하는 거예요. 설기를 최고로 잘하는 거는 수생목 목생화예요. 오행오다가. 이미 금생수라는 논제나 이런 거는 중간에 놓여져 있고 화생토 토생금은 설기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설기가 이렇게 상생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설기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오행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갖다 좀 이해하시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잘 맞는 게 수생목이에요.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목생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야. 그래서 수생목하고 수목이 허약했을 때, 수목이 둘 다 허약했을 때 화가 왕하면 수목 자체가 다 수갈도 되고 목초도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상생을 갖다가 오행에 대한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대한 의미로다가 이렇게 보기 이전에 오행에 대한 상생을 갖다 먼저 좀 생각해 주라. 그리고 음양에 대한 향방을 갖다가 좀 이전에, 오행 다루기 전에 음양에서는 양이 설기가 잘 되는 거지, 양이 설기를 잘하는 거지, 음이 설기를 갖다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음은 기본적으로는 상극을 잘하는 거예요. 음일간은 상극을 하고 양일간은 상생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일간을 갖다 설기를 갖다 논하고 생도 잘 되고 설기도 잘 된다는 뜻이야. 음일간 같은 경우는 극을 하는 거고 생을 갖다가는 잘하지 않는 성현지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인성태왕하면 오늘도 인성태왕하면 관설되죠. 인성태왕하면 관설되는 거죠. 인성태왕한 팔자는 관설된다는 얘기는
첫째는 관설을 갖다가 얘기하면 정관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관을 설계되면 대개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공사대금 못 받은, 결제 못 받은. 자, 지금 정관 설계, 인성태관과 관설 자체를 얘기하면 공사대금 못 받고 결제대금 못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한밥집 같은 장사하는 사람이 밥값을 갖다가 못 받는 걸 말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러면 상대 같은 경우는 출사정을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출사정이 안 되는 걸 말하고 나는 받을 상황은 되는데 상대방은 출상해야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지 당연히. 그걸 관설이라 그러지. 그리고 환경 자체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는 대개 이렇게 알맹이는 쑥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래서 이렇게 알맹이가 쑥 빠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관설되면 동네에 일할 수 있는 동력은 싹 빠지고 노약자만 존재한다는 뜻이야. 노약자. 회사로 보면 핵심 인력들이 나가고 뭐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겠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회사에서도 관설되면 정말 일할 수 있는 동력은 없고 인연됨에 대한 요소라든가 친분만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 이런 거. 저는 껍데기라고 표현하면 사람을 갖다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일할 수 있는 동력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전에 보면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개발팀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번 싹 빠져서 뭐 그런. 예. 똑같은 얘기예요. 축구팀에 관설되면 A급 선수들 다 빠져나가고 B급, C급들이 남아있든 이게 관설이죠. 그리고 또 내가 들어가는 회사 망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만 들어가면 회사가 자꾸 망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관설 사주라 그러면 거기에 있던 핵심 사람들이 그냥 내가 들어간 상황에서 천천히 새나가기도 하고 회사도 점점 쇠퇴해 가져간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재수 없는 사주라 회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에 찾아간 거예요. 그거는 같은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피셔야지. 그 사람들이 남자 만나면 남자가 비실비실 비실비실 해질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비실비실한 남자를 만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계됐다는 것은 재생관되지 않았고 재생관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재생관됐다고 재관 자체가 빈성으로 설계됐다는 얘기다 얘기하면 부실하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성설계 같은 경우 이게 관설기, 정관설계 같은 경우 가장 무섭죠. 설계 자체는. 그래서 그걸 가장 많이 얘기하고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대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관설되면 뭘만 하는 거냐면 월급 못 받기. 회사가 어려우니까 대개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 못 받기. 그래서 월급 뭐 2달치, 석 달치씩 못 받기. 뭐 이런 거 다 관설기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언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채생관 될 때 직장인. 그럼 설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관성 후에. 인성이 왕한 사주가 관운에 오게 되면 관이 인성을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팔자에 인태왕 관이 약한 사주가 운에서 관운이 오게 되면 관인 상생하는 게 아니라 관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대개 그 사람이 재성운에 들어가면 운 좋으면 재성운 2년 지나서 관성운부터 3년째부터 월급 못 받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재성운에 물건을 갖다 막 대주면 2년 후인 관성운부터 결제대금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이 관성운 같은 경우도 인성운까지 가려면 2년 걸리죠.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못 받는 걸 갖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주 극한적인 통변, 관설기, 남편 죽다. 나만 죽다 똑같은 얘기 하죠. 우리가 현관이라는 자체는, 현관설기는 절대자라든가 우상화된 우상, 모실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댈 사람, 절대자 같은 우상처럼 그런 기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개 이런 어떤 산설될 때 종교에 대한 전환을 해요. 대개 종교에 대한 전환, 대개 절대 믿음으로 있는 남편, 남자, 이런 여자, 이런 거에 대한 불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는 것,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사건적인 행방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마음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산설된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불안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안. 뭔가 지엄한 질서에 대한 향방 자체가 잡혀지지 않는 걸 말해요. 집안에 어른이 없어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산설된 사람들. 그럼 선생님들 앞에 산설되면 집안에 어른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어른을 또 찾겠죠. 그런 뜻이요. 어른이 없다는 뜻이요. 모실 어른이 없다는 뜻이요. 모실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산설된 것은 이렇게 되게 자기에 대한 의지처, 존재가 이렇게 그 큰 바운다리에서 울타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댈 언덕, 이런 거에 대한 형방 자체가 사라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이것도 똑같은 산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성설기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재성설기, 관태왕 했을 때 재성설기를 말하는 거거든. 관태왕 했을 때 재성설기. 재성설기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고가 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고가 남다, 재고가 처지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재성설기 된 사람들 같은 경우가 관우가 설리면 뭔가 내가 쓰는 것 자체가 다 낡아버리다는 뜻이에요. 낡아버리다. 재성이라는 자체는 늘 손때 묻은 걸 말하는 거고, 관으로다 설기되면 낡아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성 설기되면 문고리가 고장난다, 뭐 이런 얘기도 돼요. 형광등 꺼지다.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이라든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고장나다. 재성설기. 관성으로 인해서 재성설기 될 때 되게, 자, 형광등 나가다. 하수관 누수되다. 간단히 하수관 누수되다. 하수관이 누수되는 거 있어요. 모든 거 이렇게 고장나. 문고리 고장나. 뭐 이게 다 고장나.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다 낡아서 못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을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재성설기는. 많이 쓰는 데는 재성설기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고장난다는 게 이빨 고장나. 소화기 관련된 항문 고장나. 그래서 자, 지지의 모습이 묘진사 쪽에 치우치면 팔자가 이 치아 고장이고, 유술해가 있으면 항문 고장. 아니, 묘진사야. 그래서 이빨 고장난 사람이 있고, 신유술하면 밑에 고장난 사람이 있고. 특히 정제설기, 관살로 인한 정제설기는 신체에 대한 결함, 꼭 필요한 물건과 집기들이 핵심 부품, 핵심 물건이 고장나는 것은 정제설기.
저기 식당 하는 사람이 재성 설계되는 냉장고 고장 나. 그런 걸 타고, 어이구, 냉장고 고장 나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쪽집게 같지 않아? 간단하잖아. 재혼이 딱 들어오면은 아이, 가난한 사람들가 재성문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경우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고 쳐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되게 정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정제는 완제품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편제라는 것 자체가, 편제 설기는 조금 이렇게 달리 얘기하는 게, 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집에 도배장판 세워야 될 일, 바깥에다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할 일. 여기 페인트 새로 칠했죠? 이 건물에. 그죠? 페인트 칠할 일. 외벽 칠할 일은 계각병, 외벽, 정경임, 내부 수리. 그러니까 금에 치우치면 내부 수리, 갑에 치우치면 외부 수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도배장판이라는 전체적인 핵심 부품이라는 건 냉장고 고정할 때는 정제, 편제는 이렇게 집안 이렇게 집에 보면 벽에 애들 한 두세 키우면 집에 낙서가 장난이 아니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차 같은 경우 따지면 어떻게 하냐? 차 같은 경우. 정제? 응? 차는 제설기 같은 경우도 정제로 다 설계됐으면 엔진 고장. 편제 설기는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렇게 낡아진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재생 설기. 어렵지는 않군요. 선생님들한테 육친에 대한 얘기할 때, 재성설기 된 사람들 같은 경우가 마누라 들여오면 불량품 들여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나한테 오는 여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되게, 제가 아시는 분 팔자가 관성태가 무죄야. 관성태가 무죄야. 운에서 재성은 딱 도착하니까 마누라가 암 걸려 죽었어. 2년 만에. 그럼 근데 마누라가 그냥 가지 않았고 보험을 잔뜩 떠놓고 가져가고 횡재를 잡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되면 잘 모르겠어. 여튼 그런 거예요. 되게 편제보다 설계돼야지 횡재가 있어. 정제가 이렇게 설계되면 마누라가 이렇게 장례비용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팔자에 나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아주 후진 얘기만 하네. 관성설기, 재성설기 하니까 나 관이 있고 무죄니까 재성 들어오면 설기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지금 운에 도착하긴 했다. 근데 식상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여튼 이게 재성설기 그런 거예요. 여자 팔자에서는 재성에 대한 향방이가 이제 부친, 되게 부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친 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설기, 부친 설기. 점점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은 여자분 같은 경우가 점점 요쇠지다, 쇠약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지. 되게 설기 운세에 기운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기운 빠지다. 여기까지만 해석해야지 뭐 죽다까지 이런 걸 갖다는 극단적인 해석이니까. 근데 어떤 이 수생목은 틀림없어서 목생활하는 거하고 수생목은 틀림이 없어서 그건 잘 맞는데 나머지는 조심해서 통변하시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